네, 이번 시간에는 전선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선로의 내용도 꽤 많은데요. 뭐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뭐 이렇게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주로 이제 가공전선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그 판단 기준 중심으로 쭉 볼 텐데요. 역시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아까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좀 그리고 이걸 단시간에 다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확실히 외워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선로의 내용에서는 가공전선로나 보안공사,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그리고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고 요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로 그리고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 이 시간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건 공부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우리가 공부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보고 내가 좀 모르는 게 뭔지 좀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두세 시간의 강의 내용 가지고 이 한 과목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좀 맛보기, 쉽게 표현하면 맛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맛보기를 잘하면 어떻겠어요? 이 내용, 이후의 내용들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고 비슷한 내용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지 않게,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공부할 때 막막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로의 내용에서 가공전선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전신주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게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내용들이 시설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제 60조에 나와 있는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1.8m 그러면 성인의 키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쭉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전기 기기 같은 경우 2m 이하에 되게 이제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1.8m로 나온 이유는 2m가 되면 손이 안 닿을 수 있죠. 저같이 작은 키의 사람은 2m가 되면 손을 안 닿잖아요. 그럼 아예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작업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손을 뻗어서 충분히 닿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높이에 일단은 발판이나 볼트를 설치해 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낮으면 안 돼요. 막 너무 자유스럽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꼬마들을 보는 꼬마들. 요즘엔 키 다 크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작은 꼬마들, 초등학생 꼬마들이 1.8m 정도가 되면 잘 안 닿아요. 안 닿겠죠. 그래서 그 정도 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m라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하에는 민자여야 돼요. 민자.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나 아니면 볼트 발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도 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전신주에 막 올라가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딱 팔에 닿을 정도가 되면 그걸 손으로 잡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키 큰 학생들은. 근데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8m 정도가 되는 데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 예외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안전한 장치가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기준은 1.8m 잘 기억하자. 자, 다음에 6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 풍압 하중이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바람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별, 종은 1, 2, 3종처럼 여기도 이제 종을 나눠놨는데 여기서 이 종은 갑, 을, 병으로 나눠놨습니다. 종의 이름을. 그렇지 않으면 1, 2, 3종하게 뭐 접지저항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전설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합하중은 다음 세 가지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놨는데 표에서 정한 게 이제 갑종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쭉 우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지물이 철주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주인 경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고 철로만 되어 있는 철탑이죠. 철탑.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눠 놓는데 모양이 있죠. 원형, 그 다음에 철탑도 원형에 있습니다. 원형인 건 단주인 경우만 원형이죠. 그렇죠? 철탑의 경우 단주. 우리가 철탑 이렇게 복잡하게 올려놓게 되는데 단주는 기둥 하나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형 단주나 기타의 것, 뭐 삼각, 사각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의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형의 것은 다 얼마예요? 588 파스칼. 이렇게 조금 더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건 좀 분류를 하면서 암기를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철주 중에서 삼각형 또는 마름 모형, 그리고 요 값, 삼각형이나 마름모는 1412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사각형의 경우에는 1117. 근데 1117은 또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철탑에서 역시 기타의 것, 이게 1117이 됩니다. 좀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냥 외워야 돼요.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데 목주는 그대로 588이에요. 그렇죠? 588 원형의 것 이렇게 목주까지 다 기초적인 건 588 파스칼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117, 1142 이 수치 기억하시고요. 여기 882도 있죠. 철근 콘크리트 기타의 것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기타의 건 882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기타 가섭선에 보면 다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 666 있죠. 수치가 좀 특별하죠. 이런 것들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이제 갑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을종, 병종에 보게 되면 을종의 경우에는 수직 투영 면적이죠. 수직 투영 면적 즉 우리가 그림자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빛을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372 파스칼. 그죠? 또는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 파스칼. 그 이외의 것은 갑종 풍합파중의 절반. 병종도 마찬가지죠. 갑종 풍합파중의 2분의 1. 을종은 요 372, 333 요게 좀 들어가요. 그래서 빙설이 부착된 상태. 요게 이제 을종에서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372 파스칼, 333 파스칼. 그래서 수직하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갑을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적용되는 경우 자, 여기 보면 사망에 보면 풍합파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따른다.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방, 빙설이 많은 추운 지방이죠.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 갑종 풍합파종, 저온 계절에는 병종 풍합파종을 따르고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실제 이제 빙설이 많은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온 계절에 갑종, 저온 계절에 을종 풍합파종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더울 때 그죠? 저온 추울 때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갑, 을 이렇게 나가는 거고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갑, 병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해안 지방의 경우에는 갑종, 저온 계절에서는 갑종 풍합파종과 을종 풍합파종 중 큰 것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고온은 다 갑종이에요. 갑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풍압 파종에 대해서는 사망의 규정, 즉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사망의 규정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종 풍압 파종 또는 을종 풍압 파종 대신에 병종을 쓰게 된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을 때는 병종 쓰게 된다. 인가가 많을 때는 좀 작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2분의 1로 해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전선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고 그 다음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인데 요거 2예요. 2. 즉 2배까지 한번 충분히 2배까지 여유롭게 설치 안전율을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하중을 2배까지 견디어야 된다. 그래서 철탑 그 이상시 상정하는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이렇게 보시고 다음 각 호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 호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전율 2와 1.33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63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선의 시설. 지선은 지지선 얘기하는 거죠. 지지선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 제67조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그래서 철탑이 지지물이 되는 경우에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에는 지선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철탑에는 지선을 사용해서 이 지선이죠. 이 지선은 여기 철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의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 이상의 풍압 파종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즉 반이죠.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시선은 이렇게 따르는 거죠.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 지선은 이렇게 시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안전율은 2.5 이상으로 하고 다음 이 경우에 허용하는 인정 하중의 최저는 4.31 킬로니우턴으로 한다. 그래서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 가닥 이상의 소선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돼요. 두 가닥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세 가닥 이상으로 최소 세 가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그래서 여기 2.6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 아연도금 강연선이죠. 아연도금한 강연선으로서 소성 인장 강도가 0.68 킬로니우턴 스퀘어 퍼 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2.6mm인데 소선의 지름이 2mm인 아연 도강 연선이에요. 세 번째 보면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 부분에서는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는 아연 도금한 철봉을 사용해야 돼요. 어디까지? 30cm 또는 지중 부분, 그렇죠? 땅 속에서 물론 이때는 이제 근가가 되어 있겠죠. 근가라는 얘기는 이게 땅 속에 콘크리트 이렇게 더 추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선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근가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안정한데 지상 30cm 그리고 지중까지는 뭘 사용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선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때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연 도금 철봉 또는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목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지선 근가는 지선의 인장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뭐 당연한 얘기죠. 못 견디면 안 된다. 얘가 인장 하중 밖으로 얘가 들썩들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근가가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선의 시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판단 기준 67조 계속 보시는데요. 네 번째 사항에 보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그죠?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m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경우 4.5m까지도, 보도의 경우에는 2.5m, 보도는 2.5m, 도로는 4.5, 지표상 5m까지, 그렇죠? 5m까지, 부득이한 경우 4.5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다음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 장애 방지 이렇게 했습니다. 약전류 전선로죠. 그러니까 통신선을 얘기하는 거죠. 유도 장애 방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 6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격거리가 나와 있죠. 이격거리 얼마? 2m. 통신선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2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런 얘기죠. 약전류 전선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격거리를 증가시키거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연가가 뭐였습니까? 연가, 교차로 계속 위치를 바꾸는 걸 그러니까 연가라고 하죠. 그래서 교류식 가공 전선로를 연가해서라도, 연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거죠. 감소시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죠.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여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3종 접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선에 이렇게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죠. 사이에 금속 2가닥을 해서 3종 접지를 할 것. 이렇게 해서라도 유도 장애를 방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단 기준 이번 105조인데요. 이번에는 105조 갑자기 띄었죠. 특고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는 뭐였어요? 저합, 그죠? 저합 또는 고합인데, 저고합 이렇게 얘기하죠. 저고합인데 특고합에서는 사용 전압 장애가 다음 각호에 따르고, 각호가 뭐예요? 60kV 이하 초가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6만 볼트죠. 60kV 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서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 얼마씩? 2 마이크로암페어가 넘어가면 안 돼요. 12km 이하에 있을 때, 그죠? 즉 그냥 12km 생각하면 되겠죠. 2 마이크로암페어가 넘지 않도록, 2 마이크로암페어가 보다 크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도 장애에 의한 전류가 이만큼이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60kV 초과에서는 3 마이크로암페어인데 이거는 이제 40km마다 이렇게 하죠.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요 전류값, 전류 2, 3, 그리고 12km, 40km, 60kV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105조 특고합에서는 60kV로 나누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보죠. 가공 케이블의 시설, 그죠? 케이블, 이번엔 케이블 얘기하는 거죠. 가공 케이블에, 여기서 보면 저압 또는 고압이에요. 그렇죠?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어때요? 무겁잖아요. 케이블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절연 전선이 외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케이블만 쭉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고, 조가용은 케이블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게 케이블이라면 케이블을 잡고 있는 그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조가용 선이고, 여기에 이 케이블을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줘야 되죠. 이렇게 묶어서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조가용 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선을 조가용 선이라고 하고, 이게 행거로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전압이 고압인 때는 행거 간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0.5m 이하로. 이게 0.5m 이하가 되도록, 0.5m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0.5m마다 하면 되겠죠. 뭐 0.4m마다 해도 되는데, 대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로 재서 0.5m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0.5m 기준을 좀 삼겠죠. 자, 조가용 전선은 5.93kN 이상의 연선 또는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철연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철 연선이니까 아연 도금을 해서 철 연선을 쓴다 이런 얘기죠. 예, 강연선이 아니라 철연선, 연강선이 아니죠. 철연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금속체에 3종 접지 공사를 해줘야 되죠. 예, 쭉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조가용 선의 접지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않은 금속 테이프를 쓸 수도 있어요. 그 테이프를 쓸 때는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나선상은 어떻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림에 보시면 조가용 선에 이렇게 아래 케이블을 감을 때는 이렇게 나선을 해서 테이프로 감아준다. 간격이 얼마? 20cm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2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선과 선 사이 이렇게 이제 이 간격이 20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50cm, 20cm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에요.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은 이제 106조에 나와 있어요. 앞에 저고압의 경우에는 69조인데 특고압의 경우에는 10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얼마예요? 조가용 행거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50cm 이하로, 이건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 테이프 사용하는 경우 역시 20cm 이하로 나선형으로 감아줄 것.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가용선의 다른 조가용선을 쓰는 거죠. 이 간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가용선 자체가 다르죠. 조가용선이 더 튼튼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22mm 스퀘어 이상의 재질이 다른 아연도 강연선을 쓰는 겁니다. 아연도 강연선. 저고압에서는 뭐였어요? 아연도 철 연선이었죠. 그런데 특고압에서는 아연도 강연선 쓴다. 재질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의 시설이었고, 다음에 저고압 가공전선 굵기 및 종류, 이건 이제 70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고압도 나와 있겠죠. 특고압의 경우에는 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400V 미만이었을 때, 이상이었을 때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가공 전선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전선 자체의 굵기. 그래서 400V 미만의 경우,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2.6mm 최소죠. 그리고 절연 전선 이외의 경우 3.2mm를 써야 됩니다. 절연 전선은 이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 피복까지 고려를 해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 거고, 절연 전선이 아닌 경우에는 전선 자체가 더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3.2mm의 지름을 쓰게 된다. 물론 인장 강도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400V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두꺼워야겠죠. 근데 이거는 시가지와 시가지 이외로 또 나눕니다. 시가지는 사람이나 이제 차량 등이 접근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 시가지 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4mm 그렇죠?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2.6, 3.2, 4, 5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400V 미만 2.6, 3.2, 400V 이상 시가지 아닌 것, 시가지 이외 시가지에서 4, 5 이렇게 수치를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그렇죠? 굵기가 중요한 거고,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선에서는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다시면 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두께, 굵기에 그리고 종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특고압 나와 있습니다. 특고압은 얼마예요? 단면적이 22스퀘어예요. 22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 그렇죠? 22, 그래서 요 두께 22스퀘어라는 면적, 그렇죠? 이걸 잘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특고압 얼마부터요? 22부터 나간다. 특고압 22부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1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다음이 71조 다시 한번 보면 안전율은 얼마예요? 내열 동합금선, 경동선이거나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에서는 2.5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전율은 이거는 고압이죠. 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케이블 자체가 안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압 가공 전선의 경우 경동선이거나 내열 동합금선의 경우 2.2, 2.2와 2.5 기억하면 되겠죠. 일반 전선은 2.5 이렇게. 자, 외워야 될 게 계속 많아요. 이 수치가 정말 많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문제를 풀어봐야 사실 더 잘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만 보기에는 그냥 쭉 나열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 어디에 나왔던 거구나. 이게 가공전선의 굵기에 해당하는 건지, 안전율에 해당하는 건지, 지선에 해당하는 건지, 뭐 접지에 해당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조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다시 문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번엔 높이죠. 저 높이,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횡단 지표상에서 6m 이상입니다. 도로 횡단한 지표선에서 6m 이상.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철도 또는 궤도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에. 횡단보도교 위에. 그죠? 보도교니까 이제 육교 같은 거죠. 이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 고압도 나눠지죠. 저압의 경우에는 노면상 3.5m. 노면상. 이거는 횡단보도 노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노면 3.5m. 이거보다 작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노면에서부터 이 횡단보도 노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3.5m 이상, 고압 역시 3.5m 이상 이렇게 되는데 케이블의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니까 3m로 좀 낮춰줍니다. 도로 횡단 6m, 철도 횡단 6.5m. 더 위험하죠? 철도의 경우에는 6.5m. 더 높이 해야겠고 그 외에 몇 미터? 5m. 그 외에는 5m예요. 도로에서는 5m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저압 가공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해서 가공 전선으로부터 옥외 조명용 공급하는 경우 이때는 4m 정도. 그래서 케이블 사용했을 때 4m까지 감할 수 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5m인데 4m까지 감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공전선이 높이니까 가공전선이 너무 낮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보면 수치가 얼마나요? 4m, 5m, 6m, 3.5m, 6.5m 이런 값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잘 판단하시고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번에는 이제 특고압이죠. 특고압은 어떻겠어요? 여기 보면 지표상의 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5kV 이하 초과 160 초과할 때, 그렇죠? 뭐 킬로볼트는 당연히 고압이니까 특고압이니까 그냥 킬로볼트고 수치를 35, 105, 160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35와 160을 잘 기억해서 이거는 이제 대개는 어때요? 수치로 주어집니다. 그냥 문제에서 대개는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5m냐, 6m냐, 5m냐 뭐 이런 값들이겠죠. 그렇죠? 5m 아니면 6m. 여기 보면 6.5m, 6m 그리고 4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고압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35kV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5m예요. 5m인데 도로 횡단하는 경우에 6m, 철도 횡단, 철도나 궤도 횡단 6.5m. 이거는 저고압하고 같죠. 그렇죠? 우리 앞 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6m, 6.5m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6m, 6.5m 같은데 일반적으로 5m 이렇게 되는 거고 횡단보도교 위에는 몇 미터예요? 4m입니다. 횡단보도교 위에는 4m. 이건 35kV 이하고 160kV 이하에서는 더해지죠. 6m. 철도 횡단에서는 이건 6.5m 그대로. 산지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는 5m로. 그죠? 산지 등 사람. 산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도 나오고 바로 아래에 나와요. 여기는 산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산지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는 5m, 여기도 5m죠. 똑같이 5m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같아요. 철도 횡단 6.5m, 6.5m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니까 초과할 때는 이 경우에 그렇죠? 요 경우에 얼마씩? 단수마다 12cm.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단수마다 높이 기억하는 경우 단수마다 12cm씩 계속 더해준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 두 번째 160K 이하에서 이미 다 암기를 했잖아요. 뭐만 더? 12cm 단수마다 12cm 추가해준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령별로 잘 기억을 하시고, 사실 이 표는 이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있는 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특고합, 고합 따로 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표와 함께, 이런 표 있죠? 여기 있는 표랑 같이 연관을 져서 하나의 표로 다 정리를 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의 표에 저합, 고합, 그리고 특고합까지 같이 나타내주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는 좋아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별개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이 표를 다 같이 놓고 보면 다 한 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고, 처음에는 저고합, 특고합을 따로 외웠다가 이게 점점 잘 외워지면 나중에 이제 종합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딱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전선후에 이번에는 가공 지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 제 73조 111조인데 73조는 고압에 관한 얘기고 111조는 이제 특고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 지선은 뭐겠어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지락 방지, 내우나 번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 지선은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해 줘야 돼요. 경동선인데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당연히 지선이니까 피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특고압의 경우에는 얼마짜리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한다. 당연히 지선이니까 나선인데, 그러니까 경동을 쓴다. 경동은 뭐예요? 연동이 아니죠. 그래서 튼튼한 선을 써야 되는 거고, 연동을 쓰면 이만큼 잘 축 늘어지고 이렇으니까 당연히 경동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얼마? 4mm, 5mm 이렇게 기억하자. 4mm, 5mm. 자, 잘 보시고, 자,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제74조와 113조의 내용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74조는 이제 저고압에 대한 얘기고 113조는 특고압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저압, 고압 이렇게 있고 6번에 특고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목주인 경우, 나무 전주인 경우 이런 얘기죠. 풍압 하중의 1.2배의 하중을 견뎌야 된다. 이만큼 이제 안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압의 경우에 목주는 풍압 하중에 대해 1.3배까지 안전율이 1.3이 돼야 된다. 이 수치를 잘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 고압의 경우 말구 지름은 12cm 이상. 말구라고 하는 건 나무잖아요. 이제 목주는 이렇게 아래에는 이제 두껍고 굵기가 굵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겠죠. 섬이나 아니면 쉽게 이제 재료를 구할 수 없는 곳, 또는 나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목줄을 쓸 수 있습니다. 나무 목줄을 쓸 수 있는데 그 지름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2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가보시거나 막 이러면 나무가 많은 지역이거나 섬 이런 데는 전주가 목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목주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cm 이상의 두께를 가진 걸 쓸 것.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고압의 경우 목주는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1.5 이상을 가져야 돼요. 특고압도 목줄을 씁니다. 당연히 그 목줄을 쓰는데 1.5 이상. 당연히 이것도 말구 지름은 12. 당연한 건 아니고, 그죠? 동일하게, 고압과 동일하게 12cm 이상은 담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74조와 113조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판단 기준 제 75조에 보면 저고압 가공 전선로의 병가는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렇죠? 병가는 뭐예요? 그렇죠? 같이 가설하는 경우 1번에 보시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이걸 이제 병가라고 하죠.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
뭐 같은 전주에 시설할 때 이런 얘기죠. 이때 뭘 써야 돼요? 별개의 완급류를 시설할 것. 완급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철주, 목주나 철주 이렇게 보면 가로로 지지하는, 전선을 지지하는 이 가로막대, 그죠? 요게 완급류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지지대라고 보면 되겠죠. 지지대, 가공전선 지지대가 되는데,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 아래에 둬요. 고압이 더 높아야겠죠. 안전상. 그리고 별개의 완급류. 그래서 저압을 여기 이렇게 쓰면 고압은 더 높은 곳에, 다른 완급류에 이렇게 고압을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격거리 나오죠? 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별개의 완급류인데 50cm 이상 시설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30으로만 해도 된다. 케이블은 절연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30으로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이 아닐 때와 일반 전선일 때 이렇게 좀 50, 3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120조 특고압의 내용이에요. 저고압과 특고압 항상 비교를 하면서, 왜냐하면 어느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고압을 갖다가 뭐 저고압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안 되고 같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 당연히 별개의 완급류의 시설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죠? 고압, 저압, 고압도 그런데 특고압일 때는 더 그러겠죠. 그리고 특고압 가공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위에 시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이죠. 자, 특고압,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케이블인 경우는 이거를 별개의 완급류 또는 위에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특고압 가공전선은 당연히 연선이어야 됩니다. 연선, 단선이 아니라 연선일 것.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고압 저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꽤 이제 좀 더 멀리 해야겠죠. 1.2m. 그 전에 얼마였어요? 그 전에 우리 50cm에 저고압에서는 50인데 특고압에서는 1.2m까지 가져야 되고, 케이블인 경우 50cm까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케이블일 때는 50cm까지. 그래서 수치가 좀 다르죠. 저고압은 50, 30, 특고압은 1.2m, 50 이렇게 좀 더 높아지는, 요걸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판단 기준 제 120조 계속 가요. 35kV를 초과하고 100 미만, 즉 35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해줘야 돼요. 이제 보완공사 뒤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안전을 더 보강하는 공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격거리 얼마예요? 이격거리 2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35에서 100까지는 2m 이상일 것. 케이블일 때는 1m까지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이격거리 잘 알아둬야겠죠. 50, 30, 1m 20, 1.2에 50, 여기는 2m에 1m. 둘 하나 이렇게, 여기가 쉽겠죠. 둘 하나 절반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이 아닐 때는 55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 당연히 연선인데 경동 연선, 굵기가 중요한 거죠. 55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역시 같이 시설하는 경우 판단기준 차 120쪽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100kV 이상인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의 시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 지지물 시설에서는 안 된다. 이 외에 이격거리죠.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여기에 35, 6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1.2m, 2m, 2m 이렇게
즉 1.2m와 2m 역시 기억해야겠죠. 요거는 앞에서 보시면 요거 2m, 1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2m 또 앞에도 나와 있었죠. 여기 앞에 다시 가보면 1.2m. 이런 값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35kV 이하는 1.5m, 60kV 이하는 2m, 초과하는 경우는 2m 단수마다 12cm. 초과는 단수마다 12cm를 더해 나간다. 즉 10kV 단수마다 이런 얘기요. 10kV마다 0.1m씩 해서 더해져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처음 시작 2m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2m와 2m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가죠. 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경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고압은 76조, 특고압은 1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된다. 당연히 이게 이제 제한 사항이 이제 이하이어야 되는 건 이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하이어야 되는데 얼마예요? 수치가 150, 250, 600. 잘 암기해야 됩니다. 150, 250, 600. 목주와 A종의 150, B종은 250. B종은 더 공사가 더 보완공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50까지. 철탑의 경우에는 0.6km, 600m까지 이렇게 이 값 이하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고압 가공전선의 경간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 다 100m 초과하죠. 그 부분의 전선로 100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실제 경간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 5mm² 이상의 경동선 그리고 목주의 풍압 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1.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판단 기준 76조 124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8.71kN,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의 것을 시설하는 때, 이건 이제 76조고 시설하는 때 이 표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특고압 가공 전선에서는 55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시설하는 때는 역시 이 표에 의한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고압과 특고압인데 고압에서는 22스퀘어 이상, 특고압에서는 55스퀘어 이상일 때는 이렇게 더 멀리 가도 돼요. 철탑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탑은 항상 600이에요. 항상 600인데 A종 목주거나 A종은 300까지, B종의 경우에는 500까지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인장 강도가 더 큰, 그죠? 더 큰 전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고압은 얼마부터 플랜 시작해요? 특고압은 22에서부터 요 값이죠. 22에서부터 55인데 55 이상에서는 이렇게 300, 500, 600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하에서는 25에서 55 사이에서는 얼마예요? 그 바로 앞표에 나온 150, 250, 600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 보완공사. 자, 이번에는 이제 보완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조합 보완공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7조에 있습니다. 여기 5mm 400V 미만의 경우에는 4mm 이상의 경우 이렇게 써야 되고 안전율, 말구지름 다 이렇게 1.5, 12cm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합보완공사 77조의 내용인데 경간이에요. 경간. 보완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지지물 목주와 A종, B종, 철탑의 경우 100, 150, 400입니다. 조합보완공사 지지물의 종류 경간이 100, 150, 400 이렇게 좀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78조가 이제 고압 보완공사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저압 보완공사였죠. 78조 가면 고압 보완공사. 지름이 얼마짜리예요? 5mm 이상. 저압에서 얼마였죠? 저압에서 4mm, 5mm였죠. 그렇죠? 400V 미만에서 4mm였습니다. 자, 고압 5mm 이상. 목주 안전율 같아요. 1.5 이상. 자, 그리고 그 다음 고압 보완공사의 경간 100, 150, 400이죠. 100, 150, 400. 자, 저압 보완공사 얼마였어요? 똑같죠? 100, 150, 400.
고압 보안공사도 100, 150, 400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특고압 보안공사는 125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고압, 특고압 보겠습니다. 특고압은 100, 300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사용 전압이 100, 300, 300이 넘어가면 여기 이제 굵기죠. 굵기 단면적 55 스퀘어, 150 스퀘어, 200 이렇게 갑니다. 55, 150, 200 스퀘어 이상의 이렇게 이제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도중에 접속점 시설하지 아니할 것,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비종철주 또는 철탑을 사용합니다. A종 쓸 수 있어요? 목주 쓸 수 없습니다. 목주와 A종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고압에서는 A종과 목주를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리고 4번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1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이하라는 얘기죠. 경가는 이거 이하입니다. 100, 150, 400이죠. 목주와 A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B종과 철답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150, 400. 이거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100, 150, 400이었잖아요. 특고압에서도 100은 쓸 수 없고 150, 400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주의 경우에는 300으로. 단주의 경우에는 철탑 단주의 경우에는 300을 쓰게 되는 겁니다. 300 제한사항이죠. 300까지.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7번으로 가보는데요. 8번에 보면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 3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지락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락 단락. 그죠? 지락 단락 둘 다입니다.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 3초 이내. 하지만 100kV 이상에서는 더 빨리 2초 이내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7번도 이렇게 보시고요. 7번도 같이 아마로드를 붙여서 아마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꼬아서 지지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자, 125조 2번 2항으로 가겠습니다.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돼. 자,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 안전율, 목주의 풍압 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그리고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해야 됩니다. 경과는. 그래서 100, 200, 400 이렇게 주어져 있죠. 100, 200, 400 특고압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경관이 100, 200, 4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단주일 때는 역시 300이에요. 철탑 400인데 단주의 경우는 30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4번, 5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이어지는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종 특고압 보안공사죠. 자, 앞에서 2종 봤었고 이번에 3종 특고압 가공전선 이것도 연선이죠. 여기 보면 100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할 것.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100, 200, 400 이렇게 똑같아요. 100, 200, 400인데 여기 경동 연선을 사용 단면적이 이렇게 38, 55 그리고 55 이렇게. 다만 단주의 경우에는 300, 단주는 똑같이 이제 300으로 들어가고 38, 55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할 때는 더 길어집니다. 150, 250으로. 그러니까 50m만큼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똑같아요. 100, 200, 400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시 앞에 100, 200, 400이었죠. 제2종 특고압. 그리고 앞으로 가서 150, 400이고요. 이건 그죠? 150, 400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2종 특고압, 3종 특고압의 경과는 100, 200, 400이 기준인데 경동 이런 두께, 이런 38, 55 이상에서는 50m만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m만큼 더 길게 내요. 그렇죠? 철탑의 경우. 자, 그 다음에 79조에 가보시는데요. 79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입니다. 아니면 건조물을, 그죠? 건조물은
뭐 건물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건물이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이격을 해줘야 돼요. 이격 얼만큼? 2m, 1.2m, 1.2m. 그래서 이 수치가 2m하고 1.2m가 나오는데, 상부 조형제가 있고 기타 조형제가 있어요. 상부 조형제는 위쪽이죠. 위쪽. 뭐 지붕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렇죠? 지붕, 천정, 뭐 빨래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부 조형제의 위쪽은 2m. 더 멀리 해줘야겠죠. 왜냐면 아래로 늘어져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옆쪽은 1.2m만 가면 됩니다. 옆쪽이나 아래쪽은. 그래서 위쪽은 2m, 옆쪽이나 아래쪽은 1.2m. 기타 조형제 그대로 1.2m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케이블의 경우에는 더 안전하죠. 케이블의 경우에는 절반 1m, 여기는 40cm까지입니다. 40cm.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80cm. 이 값 다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 두 개 나오죠. 여기하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80 그리고 80.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80. 그 외에는 케이블 깨는 그냥 40. 다시 절반이 돼서 4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2m와 1.2m 이렇게 이격거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이에요. 바로 전에는 뭐였죠? 저압이었죠. 저압. 이번에는 79조 계속 이어지면서 고압의 경우 역시 얼마예요? 2m, 1.2m, 1.2m, 사람 80, 사람 80, 케이블 경우 40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죠? 같이 저고압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 60, 80이에요. 저압 가공 전선은 60, 고압 가공 전선은 80. 케이블의 경우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이죠. 126조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경우 자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같이 암기하세요. 예, 건조물과 제1차 접근 상태, 제3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예. 그리고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조형제 이격거리는 여기 표에 나옵니다. 2.5m, 2.1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부 조형제의 경우 위쪽 특고압 절연전선 위쪽으로는 2.5m, 케이블은 절반 정도 생각하면 돼요. 절반. 켈점 1.2m. 특고압 아래쪽으로는 1.5m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 또는 옆쪽 얘기거나. 그래서 위쪽은 2.5m로 좀 더 커져요. 그렇죠? 옆쪽이나 아래쪽도 1.5m로 더 멀어지고 케이블은 절반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절반이 아니라 이제 0.5m로 더 줄어듭니다. 0.5m보다 이거의 절반은 얼마겠어요? 0.87 뭐 이 정도 78 정도 되는데 0.5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기타 조형제 1.5m, 0.5m, 3m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상부 조형제 같이 알아두시고 기타 조형제 추가적으로 공부해 줘야겠죠. 그래서 특고압은 더 멀리. 근데 지금은 이제 35kV 이하잖아요.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수마다 15, 그죠? 단수마다 15 이렇게 10kV 단수마다 15를 더한 값 이상일 것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해야 돼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 2차 접근 상태일 때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해야 되고 400까지는 제1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특고압 가공 전선이 1차 접근 상태일 때는 3종이죠. 그죠? 2차 접근 상태일 때는 두 개로 나눠요. 35kV 이하일 때는 2종, 그 이상일 때 400까지는 제1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한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26조 계속 쭉 보시고 쭉 보시는데 400kV 이상
제2차 접근 상태로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수직거리 28m. 예. 그리고 쭉 나와 있고 여기 건조물 최상부 전개값 그리고 자개값 요 값도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400kV 이상인 거죠. 자, 이때는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외울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외워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저압과 고압을 비교하면서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또 시간이 될 때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이번에는 도로죠.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그러니까 도로의 이격거리 뭐 이런 거 공부해줘야겠죠. 이격거리, 도로와 이격거리. 그래서 여기에 3m, 60cm, 저압 전차선의 지지물은 30cm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요 값이죠. 요 값은 이런 표에 의한다.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 3m, 삭도가 뭡니까? 예, 삭도는 그 경사가 있는 케이블, 즉 그냥 케이블카죠. 케이블카 또는 그 지주 저압 전차선 다 포함하는 겁니다. 60cm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 고압 가공전선이죠.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앞에서는 뭐였어요? 저압이었죠. 저압 가공전선. 지금은 이제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3m, 80, 60 이렇게 갑니다. 3m, 80, 60cm. 자, 앞에 거랑 비교해서 잘 알아두세요. 여기 3m, 60, 30이었죠. 예, 지금은 3m, 80, 60 이렇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이죠. 1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격거리 35kV 이하 3m 그 이상에서 3m의 단수를 15, 이건 15입니다. 15. 3m의 단수 15씩 더할 것. 물론 구간은 그 과정 단수는 10kV마다입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 이건 도로 등이죠. 도로 등에 접할 때는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 제1차 접근 상태 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이격거리 3m 그리고 35kV, 10마다 10kV마다 15 단수, 15 하나씩 추가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또 이제 표가 쭉 나오죠. 가공전선, 이번에는 표를 하나로 좀 묶어봤어요.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인데 가공전선 상호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은 0.6m인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3m. 그죠? 케이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일 때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저압 가공전선이 지지물일 때는 0.3m 이격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인 경우에는 0.8m로 늘어나요. 그렇죠? 케이블의 경우 물론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4m로 절반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케이블을 쓰게 되면 절반,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케이블을 쓰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지물과는 0.6m인데 역시 케이블 쓰면 절반이 돼서 0.3m 이렇게 들어가고, 고압과 고압에는 1.2m예요. 1.2m. 고압 상호간에 1.2m, 0.8m 이렇게 이제 상호간이죠.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에는 0.8m. 저압과 저압은 얼마였어요? 0.6m였죠. 다시 표를 정리해 볼 텐데요. 고압과 고압 상호간에는 0.8m, 케이블 쓰면 절반이 돼서 0.4m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압 전차선하고는 1.2m 이격해야 돼요. 자, 이 수치 이것도 출제가 좀 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약전류 전선입니다. 이번엔 저고압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 제81조 이거 마찬가지예요. 0.6m, 케이블 0.3m, 고압 가공전선의 경우는 0.8m, 케이블 0.4m.
자, 케이블의 경우에는 절반, 그죠? 케이블의 경우에는 절반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절반의 경우. 고압 가공 전선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자, 이건 약전류 전선의 경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비슷하죠? 예. 예, 가공 전선 상호간하고 비슷합니다. 예. 하지만 요 값은 달라지지 않죠. 예. 같이 좀 어쨌든 차이와 연관을 같이 좀 잘 두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판단 기준 91조 안전율, 그죠? 약전류 안전율 1.5 이상일 것. 예, 그리고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등 사이의 이격거리 저압의 경우 75cm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이렇게 좀 보시고요. 12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으로 갔을 때. 자, 쭉 한번 보시고 이격거리 얼마죠? 2m 그리고 50, 그렇죠? 2m. 케이블 이때 케이블은 이제 4분의 1로 감해지네요. 그렇죠? 50으로 감할 수 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이격거리 2m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예, 이거 이외에 계속 내용 많습니다. 내용 아주 많은데 우리가 뭐 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는 거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그리고 판단 기준 같이 놓고 어디서 출제되어 있는지 어떤 숫자인지 동그라미 쳐가고 쳐면서 암기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전선로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건 가공전선로 그리고 보안공사,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 뭐 약전류 접근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었고 전선의 굵기 이런 거 다 쭉 나와 있었습니다. 공부할 게 참 많고 외워야 될 게 많은데 한번 외우면 또 잊어버려요. 또 외우고 계속해서 기출문제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계속 가줘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정말로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면서 어떤 판단 기준 몇 조가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지 이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야겠구나 좀 감이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